네, 제목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솔직히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 저도,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계속 들었던 얘기고, 책에서도, 뭐, 세미나에서도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제가 올해, 다시 뭔가 재인식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단단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 그것들을 사장님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에 목표가 괌 석세스 트립 아니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올 메타의 스타가 되겠다. 이런 목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왜 목표는 다 이렇게 같은데, 뭐가 도대체, 목표를 이루는 사람과 못 이루는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되게 그게 궁금했었어요.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정말, 그걸 찾고 싶었고, 음, 어떨 때는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저는 솔직히 방콕 트립 같은 경우는 제 목표에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뉴스킨의 가치를 잘 모를 때라, 무슨 트립을 방콕을 가는 거야. 뭐, 방콕은 안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제가 방콕이 목표에 없었어요. 그런데 방콕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목표가 있다고 해서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목표가 없다 해서 목표를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거 과연 뭐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이거를 찾았어요. 네. 성공은 성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면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특히나 2000BR이 되면서 EBP 되기가 좀 많이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EBP 달성은 많이 해요. 달성은 많이 하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무언가 성장이 되지 않고 바로 그냥 목표만 달성하다 보니까 그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성장 얘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성장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성장하고 싶은데 다들 성장했다, 성장했다 얘기를 하는데 뭘 두고 도대체 성장했다는 거지?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는데 급급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메타에 엄청 다들 흥분하고 계시잖아요. 흥분만 하고 계셔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 막 가슴 뛰고 막 미치겠어. 막 이거 막 전달해야 되는데, 막 전달해야 되는데 하는데, 설사 전달을 많이 했다고 쳐요.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또 다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러면 나를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가 이제 또 의문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일상을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의 시선을 받지 않는 시간, 혼자 있을 때 하거나 하지 않는 거. 우리 남들 볼 때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정말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거나 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어, 이게 저한테 훅 와닿았어요. 제가 계속 TR 강의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냥 살을 빼고 싶어요? 아니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고 싶어요? 내지는 이번 다음 달에만 살이 날씬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평생 날씬해지고 싶어요? 라고 묻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날씬해지고 싶고 평생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힘들지만 식단 관리를 해야 되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해서 살을 빼는 거에만 킬로그램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프로모션처럼 6%를 달성하면
세트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식습관 바꾸지 않고 생활 습관 바꾸지 않고 6% 어떤 방법으로도 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뺀 사람과 한 2%밖에 못 뺐지만 정말 식습관을 바꿔내고 생활 습관을 바꿔내서 나 이거를 좀 꾸준히 이제 유지할 수 있겠어. 단순히 다이어트 할 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꾸준히 할 수 있겠어. 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똑같이 내 삶에도 내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해요. 저도 제가 제일 처음 투잡을 딱 시작하면서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그 180도 리뉴얼 LTO였거든요. 그때 저도 막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면서 커미션이 3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만 오르고 그 프로모션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LTO가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그냥 어떠한 것들이 막 지금 뭐 메타가 중요해요. 지금 TR 프로모션이니까 TR 프로모션 막 집중해야 돼요 하면서 거기에만 자꾸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LTO가 오더라도 메타보다 더한 LTO가 오더라도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행습인운 이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막 긍정적인 생각하고 막 된다 하고 막 된다고 적고 막 목표 외치고 막 해요. 그래서 행동을 또 안 하는 사람도 없어. 행동도 해요. 막 오늘 강의 듣고 막 열정이 불타 올라가지고 막 오늘 막 10명 만나고 근데 다음날 5명 만나고, 그 다음날 2명 만나고,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 안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하는데 이 행동이 습관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꾸준함. 얼마나 꾸준한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적어놨죠.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래 깨달았어요. 오래. 그동안 내가 뭔가 프로모션이 있거나 무슨 LTO가 있을 때 커미션이 2배, 3배가 올랐다가 왜 다시 뭐 완전 제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갈까? 나의 어떠한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하루에 1%씩 그냥 성장한 거예요. 한 사람은 하루에 1%씩 성장을 한 거고 한 사람은 1%씩 퇴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1%씩 성장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37배가 올라가요. 성장을 한다는 거죠. 37배가. 근데 나 그냥 1%만 놀았어. 조금 놀았어, 조금. 근데 1년 뒤가 되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루 조금 더 노력한 사람과 하루 조금 논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솔직히 표가 안 나요. 근데 이 습관이 복리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아침 루틴과 10코어예요. 저도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내지는 뭐 영어 공부할 거야. 뭐 이런 걸 하면서 해요. 하는데 그걸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다가 말잖아요. 보통 이제 한 6월, 7월 정도 되면 이제 안 해요, 잘. 그리고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뭐 아침에 미라클 모닝 이런 걸 막 하긴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뭐 한 2주 정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안 해. 그러니까 하루 빠지다 보니까, 다음날도 그냥 하루 빠졌는데 그냥 잘까? 하고 또 자요. 그러다가 또 막 누군가 옆에서 또 막 하면, 또 해볼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전까지 했던 거는 탱코어는 진짜 제가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탱코어는. 근데 제가 아침 루틴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일관성이 없었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은 원래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너무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장님이 계셔 가지고 그분에게 "안 되겠다. 같이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뭐 같이 뭐 줌으로 뭐 이거 샷 인 인증샷을 찍고 하진 않는데 그냥 각자가 아침 루틴 한 거를 그냥 팀방에 올려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 시간에 맞춰서 하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에 8시에 일어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저는 그냥 7시에 일어나라고 했어요. 7시에 일어나라고 했고 저는 6시 반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6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고 그것보다 일찍 일어나지면 그냥 눈을 떠서 하는 거고 저는 맥시멈을 6시로 두었고 그 사장님에게는 맥시멈 7시를 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할 일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은 그 파트너 사장님의 시간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30일, 50일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내 환경을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저는 제 작은 팀 안에서 제가 뭐 수장이고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되게 강하잖아요. 내가 하루 안 하면 파트너 사장님들은 3 일, 4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책임감에 제가 진짜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꾸역꾸역이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허리가 급성 디스크가 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하는데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했어요. 하고 아침 미팅도 앉을 수가 없어서 서서 아침 미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최소한 습관이 잡히는데 빠르게는 18일에서 길게는 256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평균 66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미라클 모닝을 해 보니까 저는 66일이 안 됐어요.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꾸역꾸역 일어났고 했는데 진짜 이제는 알람 없이 그냥 편하게 일어나게 되는 게 저는 한 진짜 100 일이 쪼끔 지나니까 이제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전까지 계속 불편했어요. 계속 불편하고 계속 안 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습관으로 잡았고 10 코어를 왜 진짜 하셔야 되냐면 10 코어를 왜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곤하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늦게 들어오면 안 하고 이런 계속 핑계들이 생겨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있잖아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10 코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숙제 같아요. 검사받는 것 같아서 하기 싫어요. 감시받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 남의 시선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거죠. 어. 근데 정말로 이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어떠한 것도 다 적을 수 있으면서 그 나를 정말 성장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기 점검과 감사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잡힐까요? 탱고는 나 혼자 스스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약속은 그 사람과 나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그 상대방이 약속 캔슬하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탱콩은 무조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으세요. 제가 "왜 탱콩 안 적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 너무 바빠 가지고 아 잠깐 누웠는데 그냥 기절했어요." 아 당연히 누우니까 기절하죠. 그죠? 안 누워야죠. 우리 세미나 듣다가도 좀 피곤해서 나 좀 누워서 들어야지 하다가 어떻게 벌써 세미나는 끝났고 나는 쿨쿨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를 내가 만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솔직히 지금 이제 또 말일이잖아요. 다들 또 엄청 젖 먹던 힘까지 또 막 총동원 발휘해 가지고 또 엄청 나게 활동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내가 미리미리 안 해서 그래요. 미리미리. 부산의 어떤 한 중소기업의 사훈이 MIRI거든요. 미리미리. 미리미리 안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되면 막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장님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마지막 날처럼 매일을 살면 볼륨을 만볼륨은 그냥 하겠죠. 근데 이게 막 내가 씨를 많이 뿌려 놨어요. 많이 뿌려 놨는데 안 꿰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 구술이 엄청 많아. 많은데 이게 실로 꿰어야지 보배라고 했잖아요. 이 실로 꿰는 힘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이 진짜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얘기해서 제가 그래요. 사장님 아침 루틴 정확하게 하시고 텐코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이 뭐 뿌려놓은 씨앗들이 결과가 안 맺어진다는데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 당장 결과를 내야 되는데 TR 들어가야 되고 어 진짜 이게 뭐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볼륨이 떠야 되는데 왜 나보고 아침 루틴을 정확하게 하고 템포를 제대로 적으라고 하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자꾸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개선시키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만 상황만 수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매달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말일 되면 이제 오늘쯤 되면 다 반성하시잖아요. 나 진짜 미리 해놓을 걸 왜 안 해놨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지? 진짜 오늘처럼만 다음 달부터는 해야지 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또 똑같이 해요. 그래서 진짜 이 일관성 있는 성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일관성 있는 성장이. 했다 안 했다는 한 번 탑집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TR 프로모션 때 TR 10개 넣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는 성장을 하려면 제가 얘기했던 이 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왜 탱코어를 적고 내가 왜 아침 루틴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바깥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밖을 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음, 어떤 붓다의 얘기 중에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대나무 외줄타기 해서, 대나무 외줄타기를 하는데 그 대나무 위에 제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줄타기를 하려면 엄청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엄청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서, 그걸로 이제 재주를 부리면서 돈도 벌고, 먹을 것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날, 이 스승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 보고. 제자야, 나는 너를 지켜볼 테니 너는 나를 지켜보거라. 그래서 나는 너를 돌볼 테니 너는 나를 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얘기합니다. 스승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돌봐야 하고 스승님은 스승님을 돌봐야지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재주를 부리고 많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붓다가 얘기합니다. 제자의 말이 맞다고. 그래서 어,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막 우리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 뉴스킨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어, 모를 때는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 너는 나를 돌봐줘. 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부터 MCM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저는 저 자신을 엄청나게 돌보고 저 자신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거예요. 사장님들도 저를 위해서 사장님들 자신을 엄청 돌보시고 엄청 성장시키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성공한 사람들과 내가 하지 않는 거 그것들을 뭐지라고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하지 않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뭘 하고 있지라고 찾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유행 따라서 누가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또 막 저렇게 하니까 누가 막 SNS 꼭 해야 된대 인스타 꼭 해야 된대 아니야 요즘 유튜브 해야 된대 막 자꾸 유행 따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저렇게 해서 잘 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뭐 한두 달 하다 자꾸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점검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건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해야 하는데 하고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사장님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수에 약해. 그래서 보상을 못 풀어. 나는 원래 지각해. 나는 원래 늦잠 자는 사람이야. 제가 어땠냐면 제가 좀 저혈압이 있거든요. 예전에부터 계속 저혈압이 있는데다가 아침에 전 못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를 할 때도 그렇고 옷가게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오전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헬스 트레이너 할 때도 저는 항상 계속 오후밥만 했었어요. 옷가게도 항상 11시 정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잘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혈압이라서 원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야. 저혈압이라서 원래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그렇게 결정 지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계속 나한테 오니까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거야. 나는 원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뉴스킨에 와서 막 성공하신 분들이 제가 이총근 사장님 솔직히 강의를 듣고 엄청나게 약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총근 사장님 강의를 듣고 엄청 많이 바처했던 사람이에요. 그 막 6시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확 기분이 나쁜 거예요. 6시에 저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인데. 그럼 나 성공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화가 나면서 강의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맨날 저런 얘기는 똑같이 하지. 성공한 사람들 무조건 다 일찍 일어나라고 하던데. 이 얘기만 했던 거예요.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르고. 근데 이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미라클 모닝을 제 스스로가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각하게 된 게 있었어요. 왜 미라클 모닝을 해야 되는지.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TR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막 진짜 약간 그런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는데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게 뭐였냐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이치대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대로 살아가면 건강도 해지고 부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가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읽었는데 거기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전에 우리가 늦게 일어나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우리가 밤새도록 자면서 몸 안에서 막 해독이 일어나. 해독이 일어나는데 해독이 일어나는 것과 노폐물의 배출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배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면서 그 배출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 일찍 일어나면서 내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하면서 이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가 된다는 걸 제가 읽은 거예요. 저 완전 충격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거를 읽은 이후로 무조건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면 저는 TR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나는 TR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TR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6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우주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6시 전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수직으로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있으셔야 되고 거기서 8시 전에는 아침 식사를 마쳐라.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소화 효소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하루 중에 가장 훌륭한 식사를 해라라는 거예요. 저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식사를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식사 시간이 2시, 3시로 늦어지잖아요. 그 늦어지는 것 자체가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게 해서 오히려 또 살이 더 안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제가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를 확 인식을 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늦잠을 자는 사람일수록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또 높더라고요. 7시 반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읽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런 조절들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뉴스킨을 지금 뭐 단기간에 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오랫동안 뉴스킨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오래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솔직히 10시에 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하지만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꿈을 꾸지도 않고 가장 깊숙하게 잠이 들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딱 1시간 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냐면 11시부터 12시까지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 동안방이 원래 9시부터 11시까지 돌렸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8시부터 10시까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는 이상은 저는 웬만하면 10시, 10시 반에는 누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면역 떨어지거나 특히나 특히 우리 암이 또 요즘 또 되게 많잖아요. 그 암이 내가 이 멜라닌 색소의 그 여부에 따라서 많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게 내 잠과도 되게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제대로 된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늦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시간을 알차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자야 되기 때문에 또 더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습관을 가지시려면 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가지셔야지만이 습관이 오래도록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타로 나 진짜 막 전달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엄청 매출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막 진짜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 사장님들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 1,000만 원 받고 싶어요? 아니면 쭉 1,000만 원 받고 싶어요? 쭉 1,000만 원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진짜 나의 습관을 바꿔내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짜 포기하기 좋아하고 진짜 게으르고 정말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이라 생각했고 그게 편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사는 게 절대 행복한 게 아닌구나라는 거를 뉴스킨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늦잠 자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보면 진짜 단번에 막 근육 생기고 싶잖아요. 근데 일주일 운동해서 근육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운동했는데 근육 안 생기네. 그만둘래. 안 하죠. 그러다가 누군가는 꾸준하게 했어요. 1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때 너 할 때 같이 그냥 계속 할 걸." 하고 후회만 하죠. 그러고 그걸 또 계속 반복하죠. 어.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은데 영어 공부 오늘 하루 막 10 시간 공부했다 해서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강의를 듣고 뭐 책을 읽어서 완전 필 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냥 우악 해 가지고 그날 하루 막 미치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사장님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습관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성공을 계속 맛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생각할 때 이게 한 번 확 어떠한 걸로 인해 가지고 확 스타가 된 이 사람들이 엄청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이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이뤄냈던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봐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봐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볼륨도 잘하고 진짜 말도 잘하고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나는 잘 안 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나의 루틴이 있다면. 근데 그게 없다면 빨리 그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골프를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진짜 공이 안 되는 걸 못 치겠는 너무 처음에 치면 계속 이렇게 똑딱이만 하잖아요. 똑딱이만 하는데 제가 치면서도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이 짓을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그 뒤에 좀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정말 정말 잘 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랬더니 제가 그때 솔직히 처음에 공은 못 치는데 자세는 프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세는 좋은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드라이버 자세를 보면 한 180, 200은 날아갈 것 같은데 왜 70 밖에 안 날아가냐."고 신기해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저는 칠 줄을 몰랐잖아요. 칠 줄을 몰랐는데 제가 했던 거는요. 자세가 좋았고 하나 더는 진짜 안 되는데 꾸준히 매일 가서 연습했어요. 일주일에 5 일을 매일 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 했냐면 "와 내 같으면 저렇게 안 되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가장 무섭대요. 골프 칠 때도 있잖아요. 자세가 희한한데 공이 잘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가 희한한데.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 시스템에 참여도 안 해. 뭔가 제대로 뭔가 자세가 좋지 않은데 뭐 볼륨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솔직히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막 자세는 희한한데 공을 잘 치던 사람은 결국 저를 이기지 못해요. 예. 제가 3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세가 희한하면서 공을 되게 잘 쳤던 그분들은 저한테 진짜 꼼짝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기본기가 탄탄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는 이 습관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절대 홈런에 욕심내지 말고 착실하게 안타부터 치시기 바라요. 어. 남들 계속 막 TR 놓고 하면 나도 TR 놓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근데 사장님들 안타를 계속 치다 보면요. 홈런이 나옵니다. 음. 안타를 많이 치는 사람이 홈런도 많이 칠 확률이 높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온유그룹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주간 2 ARO 시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 ARO, 2 ARO, ARO는 뭐 6만 원 이상만 걸면 되기 때문에 6만 원으로 거는 사람도 있고 뭐 30만 원, 뭐 50만 원씩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근데 TR 하나보다는 못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 홈런을 치게 돼요,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ARO를 계속 걸다 보니까 6만 원짜리 ARO를 계속 걸다 보니까 막 TR이 하루에 막 3 개가 나가는 날이 나오더라니까요. 홈런 친 거죠. 말로 홈런 쳤죠. 어. 5 개가 나갈 때도 있었어요. 말로 홈런 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안타 안 치고 자꾸 말로 홈런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학과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거든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팀에는 사진을 100장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팀에는 가장 잘 찍은 사진 한 장만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어느 팀에서 진짜 작품이 나왔을까요? 100 장을 제출하라고 한 거기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100 장을 찍기 위해서 엄청난 뭐 각도도 신경 썼을 거고 뭐 빛도 신경 썼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장만 제출하는 사람은 계속 고민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나? 저렇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나?' 행동을 안 해 보고 계속 TR만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계속 뭔가 내가 성공하는 작은 거라도 성공하는 습관들을 계속 들여다보면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 중요한 일을 해 보잖아요. 하면 나중에는 내가 큰 것도 그냥 수월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그때그때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지금 내가 미루잖아요. 지금 내일 하면 되지. 솔직히 오늘 하는 거 내일 하는 거 크게 차이 안 나요. 그죠? 결과에 크게 차이 안 들 수도 있고 큰 의미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이 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비행기도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각도가 뭐 한 3.5도 요렇게만 머리 각도를 틀었는데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전혀 다른 나라로. 그래서 정말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거잖아요. 진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하셔야 됩니다. 네. 미룰 수 있어요. 뭐 다음에 해도 돼요. 그런 지금의 현실은 회피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을 회피한 결과는 절대 회피 못 합니다. 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평생을 치열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뉴스킨 하는 거잖아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마지막 사트거든요. 우리 지금 메타 준비하고 있잖아요. 가슴만 떨려 해서는 안 돼요. 가슴 떨린다고 무슨 결과가 나오나요? 가슴만 떨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갖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꾸준하게 하지 못했던 그것을, 어, 메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오늘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정해보시고 그것들을, 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 후년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또 메타에서 홈런을 칠 수 있겠죠. 네, 메타에서 홈런 치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